안녕하세요, 홍프로입니다. 오늘은 홍프로가 군대를 전역하고 그 다음에 20대에 처음으로 했던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골프가 사실 자신 있죠. 하지만 군대를 갔다 와서 제일 자신 있는 일을 만약에 택하라 그러면 제가 골프를 하기 위해서 했던 캐디, 말 그대로 하우스 캐디에 대한 업무를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이 얘기를 왜 하냐면, 골프가 굉장히 승려분들이, 시작을 해서 계속 승려로 남아야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, 매너에서 매너로 끝난다 하죠.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설명을 어느 정도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또 한번 영상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캐디를 하면서, 아마추어들의 매너, 혹은 프로님들의 매너에 대해서 3자 입장, 도움이었던 조력자 입장에서 본 시각에서 우리 플레이어들의 어떤 유형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23살 때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그때 당시에 9월 25일이었어요. 9월 25일 날 이제 전역을 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리고 찾아뵙고, 어머니 저 계속 골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집안 경제 여건상 골프를 계속 진행하는 것 자체가 보통적인 일로는 해결이 힘들 것 같고, 시합도 나가야 되는 비용도 많고 아직 레슨도 받아야 될 것도 있고 전주훈련도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연습생을 군대 가기 전에 했던 그 연습생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판단을 하고, 그 전부터 사실 군 안에 있으면서도 생각을 많이 했죠. 내가 이제 꿈을 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. 근데 우리 집에는 그런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. 이런 생각을 참 그 나이 때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수 있는데 더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돌아가야 될 곳, 제 꿈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행운이었죠.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고 미팅을 했어요. 어머니랑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 그때 당시에 저희 프로님하고 얘기했던 그 형님이 한 분 계신다. 근데 거기서 직원으로 계시는 것 같은데 저 그쪽 가 볼게요.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.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은 캐디라는 걸 생각은 했지만, 왜냐면 이제 프로 캐디를 하면서 형들 백이나 아니면 누나들 백을 이제 1부터 해서 몇 번 매봤기 때문에 그 생각만 갖고 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냥 프로님이 너 여기 가봐라. 그래서 간 곳이 한평 다이너스티였어요.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랑 뭐 간 적은 있었겠지만 제 기억엔 전라도를 내려가 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전라도 한평을 홍프로가 가게 됐습니다. 처음 전라도를 이제 차를 이제 타고 갔는데 4시간 40분이 걸리는 거예요. 이때부터 뭔가 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해야겠다, 뭘 준비하겠다 이런 생각보다 진짜 겁나 머네 이 생각밖엔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을 찾아뵈러 이제 다이너스티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형님께서 딱 보더만 약간 저는 그 전에 태영 CC에서 그린 모아라고 이제 그림 깎으면서 연습생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좀 조건이 있고 연습을 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을 좀 하고 갔어요. 왜냐면 연습생 때는 진짜 많이 받아봤자 30에서 60만 원이었거든요. 그것도 그린을 깎았기 때문에 60만 원 받았던 거지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어요. 150만 원이란 것도. 하지만 그분이 저를 이렇게 쓱 쳐다보더만 야, 너 혹시 캐디 해볼래? 제 인생이 여기서 바뀌었어요. 그 기강이 형님이 캐디 해볼래라는 그 한마디에 저의 모든 인생이 바뀌었다 그래도 이거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것 때문에도 프로 됐을 수도 있어요. 진짜로. 뭐 경제적인 요건도 있지만 제 마인드 세션이 많이 바뀌었다. 저 같은 경우는 외동아들로 나름 저희 집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기 전에는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아서 철없는 외동아들이었고, 그 외동아들이 군대를 갔다 와도 똑같겠죠. 뭐 세상 물정 모르고
내가 해야 되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아무런 생각 자체가 별로 없었던데 그 형님의 조언 때문에 그 캐디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 캐디를 하면서 교육을 6주 정도 받았어요. 근데 자존감이 다른 업이잖아요. 근데 그때 지금 정확하게 몇 년이냐? 이게 기억도 안 날 정도로 15년, 16년 전에 있던 일이죠. 교육 라운딩이라는 게 저희가 있어요. 캐디를 하게 되면 이론 교육을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이제 실전에 회원님을 대신해서 교육생들이 이제 나가는 선배 기수분들이 이제 일을 하고 그 옆에서 저희가 교육을 받는 업인데 오히려 필드를 나가면 더 자신 있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조력자랑 플레이어는 너무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딱 봤을 때 160, 한 155 정도 되는 거리인데 회원님 160에서 155 됩니다. 몇 번 갖다 드릴까요? 뭐 이런 이 멘트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저분 지금까지 친 거 보니까 나 5번, 6번, 4번 정도 칠 것 같아. 그렇게 해서 미리 손서브로 가죠. 전문 용어처럼 이제 그분 걸 갖다 드리는 행동하니까 갑자기 그 선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야, 네가 여기서 160이 얼마나 됐는데 네가 어떻게 하노? 부산 사람이었어요. 딱 그런데 우리는 쳤던 이게 있으니까 당연히 저희는 그 거리 아는데요. 건방 떨지 마라 딱 그러는 거예요. 여기서 좀 뭔가 딱 시계 맞는 느낌? 무시당하는 느낌? 솔직히 그때 애기 마음으로 님 뭐라노 약간 너 아나 좀 골프 아나 약간 이런 생각들이 되게 제 머릿속을 확 왔고 정말 화도 많이 났고 정말 자존감도 상해서 그 후에 들어가서 마스터님한테 이거 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. 근데 그때 만약에 그 마스터님 지금 어디 계시는지 김성경 마스터님이 그걸 만약에 저를 이렇게 다독여주지 않았다면 저는 다시 서울로 아마 올라와서 연습생 자리를 아마 찾았을 겁니다. 근데 또 이렇게 좋게 말씀하셔서 그거를 잘 이겨내서 캐디의 번호라는 걸 이제 받았어요. 그 번호는 하우스 번호가 1번부터 몇 번까지, 몇 번부터는 몇 조까지 이렇게 있어요. 그 순번대로 이제 일을 나가는 건데, 그때 당시에는, 코스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되는데, 임페리얼 코스랑 마운틴 코스, 마제스틱 코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임페리얼이랑 마제스틱 코스가 이렇게 있는데, 순번대로 나가는 거예요. 임페리얼은 마제스틱은 임페리얼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갔던 걸로 지금은 기억이 하는데 정확한 코스 네임을 입력을 못해서 첫 라운딩도 되게 당황해서 막 하고 요즘은 그래도 이제 리모컨이 좀 있고 해서 손서브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캐디분들이 일을 하시지만 그때는 조금 그게 아니었어요. 저희가 그 기어라 해서 이지고 카트라고 해서 기어를 올려가지고 막 가야 되는 그런 상태여서 한평이 또 되게 넓어가지고 그냥 전력 질주를 많이 했는데 그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. 제가 그때 당시에 막 군대를 전역해서 막 뛰는 거에 대한 그런 건 어렵진 않아가지고 체력 조건은 좋아서 어렵지 않았지만 그 전라도 분들의 특이한 그 말투나 억양이나 그때가 2008년도였으니까 그 남자 캐디에 대한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 남자 캐디의 조교라는 그 마인드들이 그 회원님들과 고객님들한테는 좀 좋지 않았다. 마인드,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. 그래서 굉장히 거칠으셨죠. 그럴 수도 있죠. 그 지역사회에서의 좀 서울 사람이 전라도를 갔을 때 좀 억양이나 이런 것들, 문화도 있을 수 있죠. 그 문화 자체에 좀 적응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 남자 캐디에 대한 인식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좀 남자 캐디를 투박한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시커멓잖아요.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형님 이거보다는 남자가 안녕하세요 이거는 저도 싫은데 그분들 또 되게 옛날 어른들 저희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더 그런 게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.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런 많은 그 어려웠던 그분들의 그 저한테 대해준 행동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많은 교육이 됐죠. 사람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
나쁜 것도 생긴 것도 있어요. 누군가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, 어른이 그냥 좀 싫다 그런 것도 있는데 좋았던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분들 중에 정말 좋았던 분들 많지만 정말 삐삐 이런 사람도 많았어요. 진짜로 아, 인생을 왜 저렇게 사나, 참 안타깝다, 돈만 많아도 되는 건 아니구나, 아,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, 저런 어른은 되지 말아야지. 혹은 또 프로님들도 오셨겠죠. 똑같았어요. 아, 저런 프로는 되지 말아야지. 이런 게 좀 많았어요. 좀 저랑 안 맞는 성향의 프로도 많았고, 생각 좀 없는 프로도 많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런 분들한테는 좀 프로님이라고 하기도 좀 아깝죠. 근데 이제 또 되게 훌륭하신 어르신들도 많았고, 프로님들도 되게 매너 있게 이렇게 해주신 분들도 많아서 참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. 하루에 만약에 제가 본다면 8명 정도를 보니까 2라운딩을 하게 되면 많이 볼 수 있죠. 그리고 동료들도 제가 보지 못했던, 골프 쪽만 알았던 그런 분들이 아니라 다른 아예 캐디 업무적인, 저는 캐디가 좀 하나의 그 마에스트로라고 생각하거든요. 지휘자죠. 이 골프의 4명의 플레이어를 내가 어떻게 조율하냐에 따라서 그분의 스코어가 달라지고 하는데, 한 3, 4개월 정도 이제 하고 나서 겨우 좀 터득이 돼서 이거를 이제 제 업처럼 좀 열심히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많은 유형의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한 명 같은 경우는 자기 주도적으로 돼야 돼. 자기 주도적으로 모든 게 돼야 돼. 자기가 법이야, 그냥. 자기는 드롭되고 자기는 뭐 다 돼도 되는데 쟤는 안 돼. 야, 내가 되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을 우리 캐디들이 잡아야 돼. 그분한테만 조금 지나가다가 저희는 좀 늦는 것 같은데, 그럼 내가 할게. 회원님 잘하고, 회원님 빠르잖아요. 근데 저기 분이 좀 이렇게 하면 바로 돼. 근데 그 늦은 사람한테 가서 회원님 조금 빨리, 이건 아니야. 누가 주인공인지는 알아야 돼. 누가 주인공인지 알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, 특히 거기는 지역사회다 보니까 목포파하고 광주파가 좀 있었어요. 그래서 목포파 2명, 광주파 2명 이렇게 올 때는 되게 힘들었어요. 그리고 또 어머니들이 오면 되게 힘들었죠. 여자 회원들이 오면 목포 댁 이렇게 있고 광주 댁 이렇게 있으면 자기들끼리 목포 사람들이 광주를 욕하고 광주가 목포가 욕하고, 거기는 또 클럽 챔피언이 있어서 광주가 되냐 목포가 되냐 뭐 이런 것도 꽤 있었습니다. 그리고 잘 치는 그 회원님들도 많아가지고 그 조직도가 한평 다이너스티가 좀 잘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포천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. 그 포천은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많이 뽑았는데, 좀 좋지 않은 건 그 포천 힐스죠. 포천 힐스에 있었던 그 회장님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기독교 신자분이어서 교회에 참석, 그리고 그 포천 힐스 안에 교회가 되게 딱 그 예배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건 저는 좋지 않았었어요. 그래서 종교적인 좀 게 안에 있어가지고 처음엔 좀 부담됐지만, 나이대가 되게 저랑 같이 있었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있는 친구들도 많았고, 그때 당시에 마스터님이나 부마스터님이나 분들하고도 굉장히 잘 친하게 지냈는데, 한평 다이너스티에서 배운 게 또 하나 있는 건 진행 보는 거였어요. 마샬 캐디여가지고 거기는 남자 캐디는 다 마샬을 해요. 그래서 중간중간 마샬을 남자 캐디를 배치해가지고 남자 캐디들이 막 진행도 보고 했던 게 문화가 있었어요. 왜냐면 한평 다이너스티 출신 분들이 이제 그 전에는 은하삼이나 아니면 한탄강 그쪽 이제 기수 1, 2기들을 막 선배들이어가지고 일도 굉장히 잘하고, 이 센스가, 얼굴은 좀 우락부락하지만 그게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터득을 받아서 이제 포천힐스를 가서 한 2달 정도 하다가 마스터 추천으로 이제 프로 캐디를 하게 됐죠. 마샬 캐디라고 하죠. 마샬 캐디는 착근이라는 걸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서 내가 나가고 싶은 시간대에 어느 정도 나갈 수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 기록적인 걸 한번 했죠. 제 친구랑 75일 정도 투어를 한 적도 있었고, 그 투어를 하면서도 배토를 하고 뒤에 골프 9홀도 계속 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서, 그 자금을 모아서 제가 이제 프로가 좀 더 늦게 됐어도 한 번에 또 도전을 했을 때 성인 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있죠. 그때 되게 운이 좋았던 거죠.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. 근데 그 포천힐스에 딱 갔을 때 이제 회원님들 유형을 또 한번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벗어났잖아요.
제일 좋은 건 일단 전라도는 커피를 탔어요. 뭐 매실차, 뭐 생강차, 뭐 맥주, 뭐 서비스가 너무 많아. 전라도 아시잖아요. 반찬 되게 많은 것처럼 우리 캐디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.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닌 거야. 커피 주면 막 어휴 왜 이런 것까지 주세요. 막 이렇게 수도권 분들은 좀 그런 서비스에 되게 어색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또 여기 올라오니까 이건 좀 편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차라리 지역사회가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